식사량도 예전보다 조금 줄었지만 이상하게 식욕을 덜 느낀다. 딴 때는 사실 돌아서고 나면 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요. 살도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반찬이 야채 위주로 바뀌면서 냉장고 안은 고기 대신 혈당 지수가 낮은 야채들로 가득 채워졌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는 장에서의 흡수를 천천히 일으켜 공복감을 줄이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제가 좀 살찌는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 그래서요. 그런 거 위주로 좀 혈당 지수 좀 낮은 음식 종류 좀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몸속에 들어와 당으로 바뀐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당을 간이나 근육 등의 각 장기에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경우 그만큼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돼 당을 다시 각 장기들로 운반하지만 간과 근육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당이 갑자기 들어오면 당은 지방으로 저장돼 살이 찌게 되는 것이다.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혈당을 갑자기 떨어뜨리게 되면 저혈당으로 인한 공복감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칼로리는 더 섭취하지만 공복감은 더 빨리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그 식욕을 더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김영순 씨는 지난 2주일 동안 2kg을 감량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운동을 하던 김영순 씨는 처방에 따라 운동 시간을 약 40분으로 줄였다. 운동량을 줄이면서 식욕도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무조건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배가 고파서 이제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꾸준한 운동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밀고 나가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줄어든 운동량. 이것이 식욕이 줄어든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운동량이 식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실험해봤다. 피실험자에게 30-40분의 저강도 운동과 1시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시킨 후 혈액의 식욕 조절 호르몬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는 실험이다. 운동을 시작하자 피실험자의 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체온 사진에서 하얗게 변한 부분은 체온이 올라간 부위다. 이렇게 체온이 상승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식욕은 떨어지게 된다. 운동이 끝난 후 혈액 내 식욕 조절 호르몬의 수치를 측정했다. 실험 결과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보다 저강도 운동을 했을 때 식욕 억제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의 양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또 다른 식욕 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저강도 운동을 했을 때 더 급격하게 늘어났다. 적절한 운동은 식욕의 그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연장해서 많이 할 경우에는 이러한 그 변화들이 좀 둔화되거나 오히려 식욕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 오랜 시간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강도로 30-40분 적당하게 운동하시는 것이 식욕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고 또 운동 효과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이와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 실험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참가자 중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고 나머지 참가자를 대상으로 체지방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김영순 씨의 복부지방이 무려 35제곱센티미터나 줄어들었고 비교적 복부지방이 적었던 김진영 씨도 14제곱센티미터나 줄었다. 참가자들이 이번 실험으로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운동을 통해 식욕이 줄어든 것이다. 운동하고 나서 막 더 배고플 것 같고 그다음에 더 먹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예전에는 엄청 그냥 안 해도 배고팠거든요. 그전에는 먹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서도 운동을 했었는데 갔다 와서 뭘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우유라도 한 잔 마셔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운동하고 나서는 머릿속에서 그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한 달 전 검사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도 다시 측정했다. 검사 결과
렙틴의 신호를 뇌에서 얼마나 잘 감지하는지를 표시하는 렙틴 민감도가 참가자들 모두에게서 높아졌다. 그만큼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좋아진 것이다. 식사 조절 위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는 렙틴 수치가 낮아진다든지 또는 렙틴 민감도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폭식이나 과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러한 것이 요요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식사와 운동요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경우는 렙틴 민감도를 개선시킴으로써 결국은 식욕을 억제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지고요. 또 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조절을 하는 방법이나 살을 빼는 데 좋은 운동을 알아도 이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수많은 비만 관련 정보들이 쏟아져도 비만 인구는 크게 줄질 않죠. 국회에서 있었던 국민영양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우리나라에서 비만으로 인해 드는 사회적 비용은 1조 8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만은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제 비만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비만을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올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범국민적인 비만 탈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5일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비만 탈출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참가 대상자는 BMI, 즉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보건소의 다양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생리가 끝나고 그렇게 살이 확 쪘어요. 10몇 킬로가 쪄갖고 너무 힘들어요.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들 많이 걱정들 해요. 젊었을 때 빼야지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못 뺀다고. 그래서 건강도 찾을 겸 해서 왔어요. 이번 비만 프로젝트에는 강북구와 성북구, 중구와 구로구 4개 보건소가 함께 시작했다.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모두 334명이 참가했다. 우선 참가자들의 정확한 신체 측정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참가자들의 건강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36%가 내당능 장애로 진단됐고 3분의 2 이상이 복부 비만이었다. 절반 가까이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성인 참가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었고 3분의 2는 하루 운동량이 30분 이내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도 빠른 식사 속도와 적은 활동량 등 생활습관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아침을 거르기 때문에 간식이나 야식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식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되는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신체 활동량과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상의 문제 때문에 섭취 열량은 높아지고 소비 열량은 줄어들므로써 비만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만 프로젝트에 참가한 김재빈 씨. 몸무게가 98kg으로 고도 비만 진단을 받았다. 결혼 후 40kg 이상 불어난 체중. 원인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에 있었다. 음식 간을 보면 안 되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김재빈 씨는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다 보니 자연히 점심과 저녁 식사의 양이 많아지는데 특히 늦은 밤 시간에 저녁 식사가 문제였다.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고 음식이나 뭐 이런 걸 먹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뭐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 맛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표정을 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습관을 일단은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자제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살찐 거는 그렇게 해서 많이 쪘어요. 고기 3점에다가 비만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 주, 강북구 보건소는 참가자들을 위해서 영양교육부터 실시했다. 김재빈 씨도 평소 자신이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보고 느낀 점이 많죠. 그전에는 진짜
간식으로 뭐 식빵을 먹거나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안 하고